50대가 되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뻐근하다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맴돌거나 어제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오늘은 괜히 마음에 걸리는 날이 자주 찾아오죠. 그럴 땐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나 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가정의 책임, 부모님의 기대. 그 모든 걸 감당하느라 스스로의 마음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50이 넘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목표가 삶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방향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 방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면에서 옵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감정,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이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시작은 고요하지만 깊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속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짜 나를 위한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써야 후회가 없을까? 이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속삭이죠.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대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느껴지는 거리감.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면서도 느껴지는 공허함.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심은 쉬워도 행동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결정, 나를 위한 관계.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 막상 하려 해도 어색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은 또다시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정말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보다 나의 감정을 우선하는 것. 누군가의 평가보다 나의 판단을 믿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내가 느끼는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일을 10분 더 해보는 것. 내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큰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한 선택이 좋든 나쁘든 그건 온전히 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이 쌓여 진짜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삶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늘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편안한지, 지금 내가 설레는지, 지금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지, 그 물음에 정직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다르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이나 성취가 아닌 평온과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에너지는 위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밤을 새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 견디고 참으며 달려왔죠. 하지만 50을 넘기고 나면, 이제는 조용히 아래로 흐르는 강물처럼 삶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는 것, 그동안 내게 중요했던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는 것, 내가 감당해온 역할이 진짜 내 모습과는 얼마나 가까운지 들여다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낯선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이런 물음들이 자주 떠오르지만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지금껏 잘해왔다고, 넘어진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다고, 눈에 띄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주었다고, 이제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다정하게 대해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절반 가까이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비판하고 몰아붙여야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품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세상을 배워가듯 우리도 스스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있어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여유입니다. 이 여유는 단지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이 들끓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간격. 그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가 나를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군가가 떠나도, 계획이 어긋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선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잡고,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을 감췄고, 싫은 사람과도 잘 지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존재는 아니라는 걸, 누구나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더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피곤한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 감정이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진실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바라보는 일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 멈춰 서고 싶다는 마음은 조금 쉬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지금 내가 눈물이 나는 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껏 무수한 시간을 견디며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당신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안의 작은 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소리는 삶이 보내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의외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의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가시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말일 때 더 깊이 박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친구나 형제 사이에서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에 담긴 무게는 더 커지고 그 무게는 곧 감정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 중 하나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혹은 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을까 하는 기억입니다. 말이라는 건 한 번 뱉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해도 오해를 풀어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에 대해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고르기 전에 한 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 상대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앞서 있지는 않은지,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짐을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설명이나 변명보다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깊이를 짐작하게 됩니다. 조용히 말하지만 단단한 사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하는 사람,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고도 따뜻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신뢰를 주고 존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감정을 참지 못해 말이 앞서는 사람.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나를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곁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에 맺는 관계는 더 이상 표면적인 친밀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에서 얼마나 여유가 느껴지는지, 그 말 뒤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니 말은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흔적이자 표현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상황을 이겨냈는지, 어떤 생각과 태도로 자신을 다듬어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말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를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책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뱉는 말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지, 혹은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쌓아갈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평생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짧고 담백한 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날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생략하게 되는 말들, 그 말들 속에 진심을 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의무로 하는 말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말이 훨씬 더 소중한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깊이로 살아왔는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말수가 줄어들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말의 힘입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느냐, 그 진심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언어가 되어줍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더 좋은 말들을 골라 써보세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곁의 사람을 위해 그 말이 돌아와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말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창입니다. 말투가 곧 태도이고 말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힘을 압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무게란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짧아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아무리 길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화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깃든 의도와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설령 표현이 서툴러도 진심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에 휘둘려 쏟아내는 말은 아무리 포장해도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아볼수록 그런 경험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그때 내가 한 그 말 지금도 기억나. 그 말 들은 날 나는 밤새 잠을 못 잤어.
그 사람 말은 진짜 가슴에 박혀. 이런 말은 결국 말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다룹니다. 마치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처럼 필터 없이 뱉고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겐 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지나갈 거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말들이 조언 같지만 사실은 무관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섬세하고 민감해서 작은 뉘앙스 하나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입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 중 하나는 말의 거리두기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 어떻게 말할지보다 왜 이 말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그저 나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보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말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말에 지칠 때도 많습니다. 소음처럼 쏟아지는 말들 사이에서 오히려 조용한 말, 따뜻한 말, 생각한 뒤에 나오는 말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줄게.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 이해해. 이런 짧은 말이 때로는 삶을 바꿀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로 나 자신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어느 순간 그 따뜻함이 내 삶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더 큰 목표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 더 따뜻한 하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해야만 하는 말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말의 크기보다 말의 깊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말로 사람을 안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말은 기억되지만 침묵은 잊혀집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일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말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조용히 건네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말을 다듬는 연습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곧 삶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좋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상처를 주며, 말로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말을 잘한다는 건 듣기 좋은 표현을 구사하고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상대를 웃기거나 감탄하게 만드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다룬다는 건 상황을 읽고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말이 아닌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까지 포함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유지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면 주변이 들썩이고 사람들이 모이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어쩐지 진심이 안 느껴져.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이 말하진 않지만 짧은 말 한마디가 깊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가 생깁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창입니다. 속이 고요한 사람의 말은 차분하고 속이 분주한 사람의 말은 어딘가 불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을 다듬는다는 건 결국 나를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쯤 상상해보고 말이 아닌 마음을 먼저 꺼내보는 연습. 그런 훈련이 반복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내 안의 품격을 따라갑니다. 말을 보면 사람을 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어휘를 쓰는지, 어떻게 말을 꾸미는지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의 빈도, 말의 무게, 말의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덮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자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불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주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내면의 질투와 비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칭찬할 줄 알고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게 말할 줄 알고 무의미한 말을 줄이고 경청에 집중하는 사람은 삶을 이미 한 차례 돌아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안정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가? 나는 어떤 말로 내 감정을 더 증폭시켰는가? 나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해 왔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를 스스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너가 한 말 아직도 기억나.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뱉는 말이 상대의 기억 속에 어떤 색깔로 남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말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태도일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건 느껴져. 이 짧은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집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이 책임도 가볍고 말이 무거운 사람은 그 무게만큼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말에 담는 연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철학이고 인생이고 그리고 사람의 무게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먼저 갖는 것. 그 마음이 결국 내 말의 분위기와 방향을 바꿔줍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말로 기억됩니다. 이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래 기억되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습니다.